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오른다 하더니 비트코인이 결국 6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67,000달러를 터치할 정도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가 랠리를 이끈 동력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추가로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프로쉐어스에 이어서 바네크와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향한 여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에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단연 기관들의 진입입니다. 비트코인이 정식 금융권에 안착됐다라는 의미인 만큼 고질적인 단점, 큰 변동성이라는 고질적인 단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이 핵심 기대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가 이미 연동증권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고 직접 거래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은 이미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4,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모처럼 50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송금 외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중동 생태계 확장 전략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력을 통한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핀테크 기업으로서 의미 있는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장의 대장 코인들이 상승 동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관심은 메이저 장세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급등 뒤에는 조정이 따르는 만큼 대장들이 조정을 받을 즈음에 알트코인들도 새로운 시세 형성을 위한 시작을 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잘 체크하셔서 의미 있는 결과 맺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작성했습니다. 시원하게 66,000달러를 뚫어주더니 67,000달러까지 터치를 할 정도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올라서 홀더들은 환희를, 또 비홀더들은 눈만 껌뻑이면서 바라보는 상황이 현실화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6%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트코인들에게 자리를 내줄 분위기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추가 랠리의 동력은 단연 비트코인 선물 ETF 추가 승인 소식이었습니다. 프로쉐어스와 바네크에 이어서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는 SEC의 투자 설명서 수정 버전을 제출했습니다.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는 나스닥에서 티커 BTF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앞서 인베스코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10월에 예정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 심사는 모두 승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 초에는 갤럭시와 어드바이저 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 심사가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블록파이와 아크21 쉐어스가 요청한 승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각사의 상품 자체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굳이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만큼 비트코인의 연말 랠리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가운데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로는 74,000달러와 86,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이 성공적인 브레이크아웃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65,000달러를 넘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저항선은 74,000달러 부근으로 볼 수 있고 이 레벨에서 랠리가 일시 저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차트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모멘텀 신호들을 고려하면 매수 세력들이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지지 범위에서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에 86,000달러를 향한 상승세를 예측했는데 비트코인 일간 RSI 지수가 80에 가까운 상태로 현재 2월 이후 최대치의 과매수 상태에 있다. 랠리가 온전히 유지되려면 일간 RSI가 50에서 60 위에서 유지되면서 매수 압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인 시그널도 상승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기관들의 신규 진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소식은 좀 더 강한 랠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가 암호화폐 연동증권을 통해 이미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고 직접 거래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핌코의 CIO인 다니엘 아이바시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돌파한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렌드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잠재적으로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 영역에서 첫걸음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핌코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이미 암호화폐 연동증권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특히 우리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투자 취향에 맞는 투자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존 레거시 조직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무작정 배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은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SEC에 신청했다가 빠꾸를 당했던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이자 또 비트코인 거부인 윙클보스 형제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타일러 윙클보스는 카메론과 내가 2013년 7월 비트코인 ETF를 처음 신청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68달러였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된 뒤 64,000달러에 달한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거의 1000배로 올랐다. 드디어 승인됐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2년 1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개당 6달러 수준에 매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6달러짜리가 7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부럽다라는 말로도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규모, 그런 숫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전략가들은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ETF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 전략가들은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ETF를 언급하면서 이 상품의 출시 자체는 비트코인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는 새로운 단계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9월 이후 금 ETF에서 비트코인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 것이 현재 상승장의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4,0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서면서 의미 있는 상승 동력 내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은 하락형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기술 지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이 추세 저항선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될 경우에 상방향 추세가 부활되면서 지난 5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4,400달러 부근을 리테스트하는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일간 RSI는 아직 과매수 영역이 시작되는 7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상방향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노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리플 소식은 크립토 리플리가 정리했습니다.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두바이 기반의 송금 외환 기업 알란사리 익스체인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리플 클라우드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의 송금 코리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 송금된 자금은 말레이시아 핀테크 스타트업인 머니매치가 받게 됩니다. 리플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담당 이사인 나빈 국타는 이 회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가운데 하나이고 리플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근로자는 고향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플은 지난 7월 리플의 ODL 제품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공식 등록됐다고 밝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법정화폐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에서 디지털화폐와 법정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ODL 제품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리플의 중동 전략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리플의 이런 접근은 전 세계 글로벌 송금 생태계를 점차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일본 ODL 출시를 통해 필리핀과 태국의 송금 통로를 열었고 부탄 정부와는 아예 CBDC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중동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 송금 루트를 뚫었다는 것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동 지역까지 리플 생태계가 구축돼 가고 있는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홀더분들은 꼭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크립토 리플이었습니다. 요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재력이 연일 관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는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장중 한때 지난 8월 기록했던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는 최고점까지 0.1%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도 16포인트 상승한 4,536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5,12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줄줄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강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S&P 500 상장 기업 가운데 86%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업들의 분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기업 실적에서 공급망 차질이 이익 마진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테슬라는 깜짝 실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순이익 1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성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미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의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전보다 0.18% 상승한 86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의 자회사 매각이 무산되면서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면 파산 위기에 몰린 헝다는 그동안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 부문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 50% 정도를 홉슨 부동산 개발에 넘기려고 했지만 이게 결국 무산되면서 헝다 위기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헝다는 다른 자산 매각에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롬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또 언제 조정을 받게 될지 명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10월 12일 이후에 무려 18,709BTC를 매집했다라는 점,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4월 이후에 최대 규모라는 점,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이 최근 3년 사이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은 사실상 비트코인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동력을 보여주는 시그널들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는데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